7만 달러 선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비트코인. 요즘 시장 보면 이게 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싶으시죠? 한쪽에선 이번 상승은 이제 끝났다 이러고 다른 쪽에선 아니다, 지금이 진짜 바닥이다 하면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단 말이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정말 흥미로운 분석이 하나 나왔습니다. 웹3 전문 리서치 회사인 타이거 리서치가 비트코인의 12개월 목표가를 낮췄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만 들으면 뭔가 좀 안 좋은 소식 같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죠. 먼저 이 리서치 기관이 지난 1분기에 내놨던 목표가입니다. 와, 무려 18만 5,500달러. 당시 시장 분위기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딱 보여주는 아주 낙관적인 숫자였죠. 자, 그리고 이게 바로 이번 2분기에 새로 나온 목표가입니다. 14만 3천 달러. 네, 보시다시피 숫자가 꽤 내려갔습니다. 이것만 보면 실망스러운데 할 수 있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 보고서의 진짜 재미있는 점, 바로 역설이 등장합니다. 목표가는 낮췄는데 지금 가격에서부터 오를 수 있는 잠재적인 상승폭은 이전보다 훨씬 더 커졌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아니, 목표가는 내렸는데 상승 잠재력이 커졌다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한 산수에 있습니다. 1분기 보고서가 나왔을 때 비트코인 가격을 기준으로 보면 목표가까지 한 93% 정도 오를 수 있었어요. 그런데 2분기 보고서가 나올 땐 비트코인 가격이 약 7만 500달러까지 내려온 상태였죠. 이 낮아진 가격에서 새로운 목표가인 13만 3천 달러까지 오를 수 있는 폭을 계산해 보면 무려 103%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발점이 낮아지니까 정상까지 올라갈 길이 더 높아진 셈이죠.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죠. 애초에 비트코인 가격은 왜 이렇게 하락했던 걸까요? 보고서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꼽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유동성의 왜곡이라는 건데요. 전 세계에 풀린 돈의 양, 그러니까 M2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어요. 그런데 이 차트를 보시면 정말 흥미로운 점이 보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늘어난 돈의 63.6%가 중국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미국은 겨우 10%에 불과했고요. 문제는 아시다시피 중국은 자본 통제가 심해서 이 어마어마한 돈이 비트코인 시장으로 쉽게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죠. 세상에 돈은 넘쳐났는데 정작 비트코인에겐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 연준의 정책 변화입니다. 중동 지역 긴장이 높아지면서 유가가 올랐고 이게 3월 미국 인플레이션을 3.3%까지 밀어 올렸어요. 물가가 안 잡히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연준은 금리 인하 계획을 축소할 수밖에 없었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확 꺾이니까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이 바로 타격을 입은 겁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여기서 비관적인 이야기만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시장의 긍정적인 신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기관 투자자들의 돈, 그 흐름입니다. 자, 이 그래프. 이게 아마 이번 분석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긍정적인 데이터일 겁니다. 바로 비트코인 현물 ETF로 돈이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1월, 2월만 해도 돈이 오히려 빠져나가고 있었는데 보세요. 3월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뚜렷하게 돈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ETF가 굴리는 총 자산도 965억 달러 수준까지 회복됐어요. 이건 기관들이 다시 시장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온체인 데이터, 그러니까 블록체인상의 데이터들도 긍정적입니다. MBRVG대나 NUPIL 같은 지표들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 시장이 너무 과열됐나 아니면 너무 얼어붙었나를 보여주는 온도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지표들이 극심한 공포 상태에서 벗어나서 균형 상태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 심리가 패닉에서 벗어나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인용구가 정말 핵심을 꿰뚫습니다. 기관들이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는 시기, 즉 가격이 떨어졌을 때 큰 손들이 지금이 싸다 하고 들어오는 그 시점이 역사적으로 보면 시장의 바닥인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단기적인 가격 흔들림보다 이 똑똑한 돈이 어디로 향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하지만 좋은 이야기만 할 수는 없죠. 균형 잡힌 시각을 위해서 이 보고서가 지적한 근본적인 약점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모든 신호가 다 파란불인 건 아니었거든요. 이 슬라이드가 바로 그 엇갈린 신호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네트워크에서 일어나는 거래 횟수 자체는 작년보다 37.9%나 늘었어요. 그런데 정작 거래에 참여하는 실제 사람들의 수, 즉 활성 사용자 수는 13%나 줄었습니다. 거래는 많아졌는데 노는 사람은 줄었다는 뜻이에요. 이건 네트워크 참여가 예전만큼 활발하지는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용자 활동 감소는 비트코인 생태계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의 확장성을 돕는 레이어 2나 비트코인이 활용한 금융 서비스인 BTCFI 같은 곳에 묶여있는 돈의 총액, 즉 TVL이 연초 대비 크게 줄었어요. 바로 이 부분이 보고서가 지적하는 근본적인 약점이고 목표 가격을 내리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나온 모든 단서들을 한번 한데 모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최종 목표가인 14만 3천 달러라는 숫자가 나왔는지 그 계산법을 한번 살펴보시죠. 계산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여러 모델을 통해 기본 가치를 13만 2,500달러로 산출합니다. 여기에 방금 우리가 봤던 사용자 감소 같은 부정적인 펀더멘털 요인을 반영해서 10%를 깎고요. 하지만 ETF 자금 유입이나 금리 인하 기대감 같은 긍정적인 거시경제 요인이 있으니 이걸 반영해서 20%를 다시 더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 목표가인 14만 3천 달러가 딱 나온 거죠. 그래서 이 보고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최종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중동 리스크처럼 단기적인 가격 변동을 일으키는 소음에 흔들리지 말고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에 들어오는 것과 같은 장기적인 구조의 변화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 투자자로서 우리가 이 분석에서 꼭 기억해야 할 핵심 체크 포인트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이건 당장 내일의 가격이 아니라 12개월 장기 목표가라는 점. 둘째, 앞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로 돈이 계속 들어오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셋째, 연준이 금리를 언제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내리는지가 시장의 다음 상승을 이끌 가장 큰 기폭제가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사용자 활동 감소 같은 펀더멘털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하니까 계속 주시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결국 우리는 다시 이 하나의 핵심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거대한 기관의 돈은 시장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네트워크를 실제로 사용하는 유저들의 참여는 줄어들고 있어요. 이 상반된 신호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기회를 보시나요? 지금이 바로 이 구조적인 변화에 올라탈 수 있는 시장의 바닥일까요? 아니면 펀더멘털의 약점이 해소되는 걸 좀 더 지켜봐야 할 때일까요? 그 판단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